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와 이야기에 나오는 감각적인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본 영화인데요. 벌써 4탄까지 나왔다고 해요.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장난감이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나요? 장난감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말하진 않을까? 선생님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 여러분들은 자라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읽거나 혹은 영화로 보거나 한 적이 많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와 왜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은 의학 도깨비다입니다. 제목과 교과서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의 그림들을 한번 보면 혹시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캐릭터들, 나무 캐릭터들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이런 나무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걸 장승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이런 장승들을 세워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로 장승들을 많이 세워뒀다고 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장승들이 주인공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도깨비다. 기차 타고 쿨쿨, 버스 타고 털털, 다시 타박타박 반나절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차 타고 쿨쿨. 기차 타고 쿨쿨이란 건 무슨 말일까요? 쿨쿨. 기차 타고 잔다는 말이겠죠. 자, 기차에서 잔다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버스 타고 털털, 다시 타박타박 반나절을 가면 바람만 아는 깊은 산골에 장승마을이 있어요. 자, 그만큼 장승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있다는 말이겠죠. 자,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네요. 이곳에 장승 친구들이 살고 있지요. 지루한 한낮 멋쟁이 장승이 뻐드렁니 장승을 놀렸어요. 자, 여기에 멋쟁이 장승도 나오고 뻐드렁니 장승도 나오네요. 자, 보니까 이 친구가 뻐드렁니 장승 같아요. 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넌 이가 뻐드러져 수박 먹기 좋겠다. 뻐드렁니가 눈을 흘기면서 말했어요. 그럼 수박 좀 가져와봐, 이 잘난 척 왕자야. 그러자 낮잠을 자던 통눈이 장승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유 시끄러워, 낮잠 좀 자게 조용히 해. 새 장승이 나왔는데요. 멋쟁이 장승이 뻐드렁니 장승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니까 놀리고 있네요. 이를 가지고 놀리다니.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대 콱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반대로 자기가 친구를 놀린 적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가끔 정말 자기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놀리는데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지나치게 놀려선 안 돼요. 어쨌든 멋쟁이 장승은 뻐드렁이 장승을 놀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착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은 신바람이 나요.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놀 수 있거든요. 날아서 헐헐 헤엄치며 첨벙첨벙. 자, 보니까 밤이 되면 장승 친구들이 팔다리가 생겨 뛰어놀 수가 있대요. 낮에는
땅에 박혀 서 있지만 밤에는 팔다리가 생겨서 돌아다닐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날아서 헐헐 헤엄치며 첨벙첨벙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네요. 그렇지만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장승들은 낮에는 움직일 수 없지만 밤에는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놀 수 있대요. 대신 조건이 있죠. 날이 밝기 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대요. 그 약속을 어기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된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장승 친구들은 환한 보름달 아래에서 숨바꼭질도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야, 이빨 보인다. 아이고, 넌 배꼽 보여. 주먹코도 보인다.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장승 친구들은 날이 밝는 줄도 몰랐어요. 보니까 친구들끼리 놀리긴 하는데 뭐 서로 기분 나빠하진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인가 봐요. 여기에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래요. 자, 별빛이라는 건 어떠죠? 여러분들 별이 엄청 많이 뜬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라는 건 장승들 친구들끼리 정말 즐겁게 놀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꽃기호 멀리서 새벽닭 소리가 들려오자 뻐드렁니가 소리쳤어요. 벌써 아침이야.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 못하게 돼. 모두들 정신없이 달렸어요. 장승 친구들이 노느라 아침이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봐요. 그런데 멋쟁이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멋쟁이는 잘난 척하고 꼭꼭 숨어 있다가 그만 날이 밝는 줄도 모른 거예요. 자, 여기서 멋쟁이 아까 장승이 날이 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야 되는데 꼭꼭 잘난 척하면서 숨어 있다가 날이 밝은 줄도 몰랐대요. 멋쟁이는 이제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까 조건이 있었죠. 밤에는 마음껏 놀 수 있지만 낮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밤이 되어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했었죠. 친구들이 밤마다 놀러 왔지만 멋쟁이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자, 이제 멋쟁이 장승은 밤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말 친구들이 친한가 봐요. 친구들이 밤마다 놀러 왔대요. 하지만 멋쟁이 장승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가 없어서 즐겁지가 않았겠죠. 자, 뻐드렁니가 잘난 척 왕자라고 약을 올려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내셨죠. 자, 여기서 한숨만 푹푹 내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지 못해서 아쉽고 그때 숨바꼭질할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걸 하면서 후회도 되기도 하고 했겠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어느 날 멋쟁이는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멋쟁이의 얼굴은 곰팡이도 슬고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정말 이상해졌잖아. 멋쟁이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자, 멋쟁이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곰팡이도 쓸게 되고 나무든지 조금씩 썩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멋쟁이가 아니겠네요. 좀 볼게요. 며칠이 지난 뒤 멋쟁이한테 놀러 갔던 짱구가 새로운 장소이네요. 짱구가 헐레벌떡 달려서 말했어요. 없어졌어. 멋쟁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지? 모두들 놀랐어요. 짱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옹기를 가져가더니 멋쟁이도 데려간 것 같아.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도 멋쟁이처럼 잡혀갈 거야. 퉁눈이가 주먹을 풀 쥐고 대답했어요. 그럼 멋쟁이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말이야? 없어진 멋쟁이를 어디서 찾겠니? 그러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해? 자, 여기서 친구들끼리 의견 다툼이 있네요. 사람들이 옹기를 가져가는 것처럼 장승을 데려가니까 멋쟁이처럼 자기들도 사람들이 데려갈까봐 다들 도망치자고 하는데 통눈이는 멋쟁이를 내버려두고 가지 말자는 쪽인 것 같죠. 또 다른 친구는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통누이처럼 친구를 버리지 않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처럼 우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을 것 같나요? 다음 쪽 보겠습니다. 결국 장승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긴 돌아가신 옹기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우리 마을이야.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 벌써 잊어버렸어? 모두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장승 친구들은 밤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서 멋쟁이를 찾아보자. 앞장섰던 뻐드렁니가 외쳤어요. 저기다. 자동차 불빛을 따라가 보니 트럭에 실려가는 멋쟁이가 보였어요. 자, 아까 툭누이도 그렇고 뻐드렁니 친구도 사실은 멋쟁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놀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멋쟁이 친구를 구하자고 열심히 찾아내고 있네요.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장승 친구들은 옹기랑 멋쟁이를 싣고 가는 도둑들을 놀래주기로 했어요. 도둑들은 도깨비처럼 살아 움직이는 장승들을 보고 너무 놀라 도망쳤어요. 장승 친구들은 도둑들을 물리치고 멋쟁이를 구해냈어요. 실제로 장승들이 많이 움직이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겠죠. 그림을 보니까 멋쟁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구출이 되었네요. 버드렁니가 말했어요. 멋쟁이야, 놀렸던 건 미안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렇게 널 찾고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멋쟁이도 웃으며 말했지요. 고마워 얘들아.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이 꿈만 같다. 나 좀 꼬집어봐. 멋쟁이를 구하고 마을을 지키게 된 장승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 바람만 나는 깊은 산골로 돌아갔지요. 오늘 밤에도 장승마을에서는 별빛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승 친구들은 왜 밤이 되면 신바람이 났었나요?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죠? 5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장승 친구들은 밤이 되면 뭐가 생겨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팔다리가 생겨서 마음껏 뛰놀 수가 있거든요 라고 나와 있네요.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팔다리가 생겨 마음껏 뛰놀 수가 때문입니다. 쓰면 되겠죠. 다음, 멋쟁이가 꼼짝하지 못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자, 5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면 멋쟁이는 잘난 척하고 꾹꾹 숨어 있다가 다리 박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밤에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원래는 날이 밝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하지만 꾹꾹 숨어 있다가 날이 밝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마지막, 도둑들이 도망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도둑들이 도망친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장승들이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거죠. 장승들이 움직여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한번 의학 도깨비다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장승 친구들이 밤에 신나게 노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그렇죠? 장승 친구들이 밤만 되면 팔다리가 생겨서
자유롭게 놀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 친구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멋쟁이 장승이 안타까웠어. 자, 멋쟁이 장승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어. 선생님도 궁금했어요. 멋쟁이 장승은 이제 평생 못 움직이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네요. 각자 한번 궁금했던 걸 하나씩 적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멋쟁이 장승이 안타까웠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 멋쟁이 장승이 되게 얄미워 보여가지고요. 약간은 조금 통쾌했어요. 멋쟁이 장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4번. 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놀이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은 한번 각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승들이 나왔었죠. 무슨 장승들이 나왔는지 기억나나요? 자, 우선은 멋쟁이 장승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머드렁니 장승도 나왔었죠. 또 이 둘이 놀리고 있을 때 시끄럽다고 한 퉁눈이었나요? 퉁눈이 장승도 나왔었고요. 이 세 장승 중 한 장승을 골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뽀드렁니 장승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멋쟁이 장승이 맨날 놀렸는데도 구하고 싶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각자 궁금한 거를 한 가지씩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교실에서 다 같이 다른 친구의 의견도 들으면서 하면 더욱더 좋은 수업이었을 것 같지만 우선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한 60쪽에서 61쪽까지 국어책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